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영도 복례산 자락의 좁은 골목길. 세월의 때가 묻은 간판들 사이로 혜정의 골동품이라는 작은 가게가 자리 잡고 있었다. 가게 안은 온갖 시대의 유물들로 가득했다. 조선시대 백자부터 일제강점기 추금기, 1960년대 텔레비전까지.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벽면을 가득 채운 크고 작은 시계들이었다. 출시계, 탁상시계, 벽시계까지 수십 회가 제각각 다른 시간을 가리키며 째깍거리고 있었다. 윤혜정 72세는 오늘도 어김없이 오전 9시에 가게 문을 열었다. 손에 든 물통에서 찬물을 마시며 카메라 앞에 앉았다. 유튜브 채널 혜정이 옛날 이야기는 이제 구독자 10만 명을 넘긴 인기 채널이 되었다. 72세 할머니가 골동품의 역사를 설명하는 독특한 콘셉트가 젊은 세대에게까지 인기를 끌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혜정의 옛날 이야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혜정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또렷했지만 자세히 보면 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버릇처럼 그녀는 말을 할 때마다 중간중간 물을 마셨다. 목이 자주 말랐기 때문이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하나 오셨어요. 1930년대 필립스 라디오입니다.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진 이 라디오는 혜정은 능숙하게 라디오 역사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 시절 라디오가 어떻게 조선에 들어왔는지, 당시 사람들이 어떤 방송을 들었는지, 그녀의 설명에는 마치 그 시절을 직접 경험한 듯한 생생함이 담겨 있었다. 촬영을 마친 후 혜정은 라디오를 본격적으로 수리하기 시작했다. 50년 넘게 골동품을 다뤄온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교했다. 나사를 하나씩 풀어내며 라디오의 내부를 살펴보던 중 뭔가 이상한 것이 눈에 띄었다. 이상하네. 라디오 내부 진공관들 사이에 뭔가 납작한 것이 끼워져 있었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낡은 카세트 테이프였다. 테이프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라벨에는 희미하게 손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다. 글씨가 너무 바래서 읽을 수 없었지만 분명히 한글이었다. 혜정은 순간 어지럼증을 느꼈다. 손에 든 테이프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서둘러 찬물 한 컵을 들이켰지만 입안은 여전히 바짝 말라 있었다. 누가 이런 걸 라디오 안에? 1930년대 라디오에 카세트 테이프라니 시대가 맞지 않았다. 카세트 테이프는 1960년대에나 등장한 기술이었다. 누군가 후에 넣어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왜? 그리고 언제부터? 혜정은 테이프를 들여다보며 기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마치 이 테이프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억나지 않았다. 가게 한쪽에 놓인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어보려다가 혜정은 잠시 망설였다.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다. 반세기 넘게 골동품과 함께 살아온 그녀에게 오래된 것에 대한 호기심은 거스를 수 없는 충동이었다. 벽에 걸린 시계들이 일제히 12시를 알렸다. 각기 다른 시간을 가리키던 시계들이 우연히 같은 시간을 가리키는 순간이었다. 혜정은 그 소리를 들으며 카세트 플레이어의 재생 버튼에 손을 올렸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카세트 플레이어에서 지직거리는 잡음이 흘러나왔다. 테이프 특유의 둔탁한 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다. 혜정은 볼륨을 조금 높였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바람 소리 같은 것, 혹은 멀리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같은 것만이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마치 안개가 걷히듯 소리가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언니, 혜정의 손이 멈췄다. 물컵을 든 손이 공중에서 굳어졌다. 그 목소리, 50년이 지났어도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리워하면서도 두려워했던 그 목소리. 언니 듣고 있어? 윤이라.
22세에 세상을 떠난 여동생의 목소리가 분명했다. 혜정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럴 수가 없었다. 희라는 50년 전 화재로 사라졌다. 시신조차 제대로 찾지 못했다. 언니,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를 대신해라. 테이프 속 희라의 목소리는 어린 시절 그대로였다. 맑고 또렷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느낌이 드는. 혜정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무의식 중에 몸을 뒤로 물러섰다. 이럴 리가 없어. 혜정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손에 든 물컵도 함께 떨리며 물이 흘러넘쳤다. 차가운 물방울이 손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그녀는 전혀 느끼지 못했다. 카메라는 여전히 녹화 중이었다. 라이브 방송은 아니었지만 언제 업로드할지 모르는 영상이 이 모든 순간을 담고 있었다. 혜정은 서둘러 카메라를 끄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버튼을 제대로 누를 수 없었다. 언니, 왜 대답하지 않아? 내 목소리 안 들려? 테이프 속에서 희라가 다시 말했다. 마치 지금 이 순간 혜정과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혜정은 입술을 깨물며 테이프 플레이어에 다가갔다. 정지 버튼을 누르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 약속했잖아. 언니, 내가 못다 한 일을 대신해 달라고. 무슨 약속? 혜정은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화재가 난 그날 밤 희라와 무슨 대화를 했었나?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의 기억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의식적으로 지워버린 것들이 많았다. 갑자기 가게 안의 모든 시계가 일제히 멈췄다. 50여 개의 크고 작은 시계들이 동시에 째깍거림을 멈춘 것이다. 정막이 흘렀다. 오직 카세트 플레이어에서만 희라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언니, 난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언니가 올 때까지. 혜정은 견딜 수 없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이건 꿈이어야 했다.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생긴 환청이거나. 하지만 테이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희라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다. 언니 손이 또 떨리고 있지? 물도 많이 마시고 있고. 혜정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어떻게 희라가 지금의 자신을 알 수 있단 말인가? 50년 전 희라는 혜정의 그런 습관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 습관들은 모두 희라가 죽은 후에 생긴 것들이었다. 그만해. 혜정은 비명을 지르며 테이프 플레이어의 전원을 뽑았다. 갑자기 찾아온 정적. 하지만 귀에서는 여전히 희라의 목소리가 맴돌고 있었다. 손에서 힘이 빠져 물컵이 바닥에 떨어졌다. 유리컵이 산산조각 나며 바닥에 흩어졌다. 그 소리에 혜정은 또 한 번 크게 놀라며 뒤로 물러났다. 평생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놀라곤 했다. 왜 내가 이렇게. 혜정은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들은 여전히 멈춰 있었다. 마치 시간 자체가 멈춰버린 것처럼. 그때 가게 문에서 종소리가 울렸다. 손님이 들어온 것이다. 혜정은 재빨리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하지만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바람에 문이 저절로 열렸을 뿐이었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보며 혜정은 깨달았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희라가 정말로 돌아왔다는 것을. 그날 밤 혜정은 아들 정호와 며느리 미경을 불렀다. 평소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보던 가족이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혜정의 목소리에서 평상시와 다른 절박함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정호는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러워했다. 혜정은 여전히 손을 떨며 찬물을 마시고 있었다. 오후 내내 물만 마셨는데도 목은 여전히 바짝 말라 있었다. 가게를 정리하려고 한다. 혜정의 말에 정호 부부는 깜짝 놀랐다. 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유튜브 채널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왜? 그래요, 어머니. 지난달 광고 수익만 1,000만 원이 넘었잖아요. 이 나이에 이런 성공을 거두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혜정은 고개를 저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히라의 목소리를 들은 후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돈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이요? 정호가 물었지만 혜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50년 전에 죽은 여동생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그 목소리가 자신을 부르고 있다고? 미경이 눈썹을 찌푸렸다.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니시죠? 요즘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상한 행동? 잠꼬대요. 어머니 매일 밤 누군가에게 사과하신다면서요? 미안하다, 히라야. 정말 미안하다고 계속 말씀하신다고 옆집 아주머니가. 혜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자신이 잠꼬대를 한다는 것을 몰랐다. 아니, 정확히는 알고 싶지 않았다. 꿈속에서도 히라에게 사과하고 있었다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혜정이 말을 더듬었다. 어쨌든 가게는 정리할 거다. 이미 결정한 일이야. 정호가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말이 안 돼요. 그 돈으로 우리 아이들 교육비도 내고 어머니 용돈도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히라 고모 제사도 제대로 지낼 수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가게를 닫는다니 무책임하지 않으세요? 혜정의 몸이 굳어졌다. 히라의 제사. 50년간 한 번도 지낸 적이 없는 제사를 말하고 있었다. 제사는 지내지 않는다. 왜요? 가족인데. 너무 슬프니까. 혜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히라는 너무 어리게 죽었어. 아직도 생각하면.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실이었다. 정말로는 제사를 지낼 면목이 없었다. 매년 히라의 기일이 다가오면 혜정은 일부러 여행을 떠나거나 병원에 입원하곤 했다. 히라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어머니, 그래도 돈은 벌어야 하지 않아요? 정우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다. 우리도 살아야 하고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 혜정은 지갑에서 통장 한 권을 꺼냈다. 이미 다 정리해뒀다. 너희가 생활하는 데 지장 없을 만큼은. 통장을 본 정우 부부는 입을 다물었다. 혜정이 평생 모은 돈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5억이 넘는 금액이었다. 어머니, 이걸 언제? 오래전부터 준비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거든. 미경이 다가왔다. 어머니, 정말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이러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혜정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저 멀리서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22세의 모습 그대로 50년째 기다리고 있는. 히라를 찾아야 해. 고모님은 돌아가셨잖아요. 아니야. 혜정이 고개를 저었다. 히라는 아직 어딘가에 있어. 나를 기다리고 있어. 정호가 아버지의 사진을 가리켰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절대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히라 고모님 때문에 평생 고생하신 어머니를 보셨으니까요. 혜정의 가슴이 철렁했다. 남편 윤기영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살아생전 히라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화를 냈었다. 그 애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며 말을 막곤 했다. 하지만 남편은 진실을 몰랐다. 혜정이 고생한 이유를, 평생 죄책감에 시달린 이유를.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미경이 혜정의 손을 잡았다. 히라 고모님은 이미 50년 전에. 아직 끝나지 않았어. 혜정이 손을 뿌리쳤다.
내가 끝내야 할 일이 남아 있어. 그 순간 가게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쿵 하는 무거운 소리. 세 사람 모두 놀라며 가게 쪽을 바라보았다. 혜정만이 알고 있었다. 히라가 듣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가족들이 돌아간 후 혜정은 홀로 가게 정리를 시작했다. 50년간 모아온 물건들을 하나씩 상자에 담으며 그녀는 이상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 모든 골동품들 중에서 정말 자신의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모든 것이 남의 물건, 남의 이야기, 남의 추억이었다. 왜 내 것은 하나도 없을까? 혜정은 중얼거리며 손을 멈췄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다. 하지만 이유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물건들은 모두 50년 전 그날 밤에 타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남의 물건만 팔며 살아왔다. 마치 자신의 과거를 소유할 자격이 없다는 듯이. 오래된 장롱을 옮기던 중 뒤쪽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또 다른 카세트 테이프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첫 번째 테이프보다 더 낡고 손때가 많이 묻어 있었다. 혜정의 심장이 다시 빨라졌다. 어떻게 이런 곳에 또 테이프가? 이 장롱은 20년도 넘게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뒤에 테이프가 숨어 있었다는 것인가? 테이프를 집어들자 라벨에 적힌 글씨가 보였다. 첫 번째 테이프와는 달리 이번에는 글씨가 선명했다. 언니에게 히라. 혜정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분명 히라의 필체였다. 50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둥글둥글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날카로운 느낌을 주는 그 글씨체. 안 돼. 안 돼. 하지만 호기심은 공포보다 강했다. 아니, 정확히는 죄책감이 호기심보다 강했다. 히라가 무슨 말을 남겼는지 들어야 할 것 같았다. 마지막 말이라도. 카세트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이번에는 잡음 없이 바로 히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첫 번째 테이프와는 달리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다. 언니, 이제 내 진짜 마음을 들려줄게. 혜정은 뒷걸음질 쳤다. 이 목소리는 자신이 기억하는 히라가 아니었다. 어린 시절의 천진난만한 히라도 22세의 아름다운 히라도 아니었다. 이건 완전히 다른 누군가 같았다. 불은 내가 낸 거야, 언니. 혜정의 무릎에 힘이 빠졌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테이프에서 나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알고 있지? 내가 왜 불을 질렀는지. 언니가 먼저 그렇게 만들었잖아. 무슨 말인가? 혜정은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하지만 여전히 그날 밤의 기억은 흐릿했다. 불과 연기, 그리고 히라의 얼굴만이 단편적으로 떠올랐을 뿐이었다. 언니는 항상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했지.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김진수는 왜 나를 좋아했을까? 김진수. 그 이름을 들은 순간 혜정의 머릿속에 무언가 번개처럼 스쳤다. 젊고 잘생긴 남자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하지만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다. 언니가 진수 오빠를 빼앗으려고 했잖아. 나한테는 동생이니까 양보하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오빠를 만나고 있었잖아. 테이프에서 히라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복수의 웃음이었다. 그래서 내가 불을 질렀어. 언니가 감추고 있던 오빠의 편지들, 함께 찍은 사진들, 모든 걸 태워버렸지. 혜정은 머리를 감쌌다.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히라는 화재 때문에 죽었다. 스스로 불을 질렀다면 왜 거기 있었단 말인가? 언니, 이제 네 차례야. 그 순간 가게 안의 모든 시계가 일제히 거꾸로 돌기 시작했다. 시침과 분침이 반시계 방향으로 빠르게 회전했다. 째깍째깍거리던 초침 소리도 거꾸로 들렸다. 딱째깍째 딱째. 혜정은 공포에 질려 일어섰다. 벽시계, 탁상시계, 추시계, 심지어 전자시계까지 모든 것이 시간을 되돌리고 있었다. 마치 50년 전 그날 밤으로 돌아가려는 것처럼.
시간을 되돌릴 순 없어. 언니, 하지만 끝낼 수는 있어. 테이프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히라의 목소리가 아니라 바람 소리만 들렸다. 아니, 그것도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불타는 소리였다. 나무가 타는 소리, 종이가 타는 소리, 그리고 언니, 나 여기 있어. 50년째 기다리고 있어. 혜정은 테이프를 멈추려 했지만 플레이어가 말을 듣지 않았다. 정지 버튼을 눌러도 전원을 뽑아도 소리는 계속 나왔다. 갑자기 가게 문이 쾅 하고 열렸다. 바람 한 점 없는 밤에 문이 저절로 열린 것이다. 그리고 그 문 너머 어둠 속에서 누군가 웃고 있었다. 22세의 히라가 불에 타기 전의 모습 그대로. 언니, 이제 함께 가자. 문 앞에 선 히라의 모습을 본 혜정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눈을 다시 떴을 때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열린 문과 차가운 밤바람만이 가게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환상이야. 환상일 뿐이야. 혜정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닫았다. 하지만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히라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다. 김진수, 편지들, 사진들. 왜 이런 기억들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 걸까? 혜정은 가게 안쪽 작은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거기에는 화재 이후 간신히 건져낸 몇 안 되는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타다 남은 사진 몇 장과 그을린 일기장, 그리고 녹아버린 반지 하나. 사진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혜정은 기억을 되살리려 애썼다. 22살의 자신과 19살의 히라가 함께 찍은 사진. 둘 다 예쁜 옷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히라의 웃음에 어딘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사이가 좋았나? 혜정은 그을린 일기장을 펼쳤다. 대부분의 글씨가 타서 알아볼 수 없었지만 몇 구절은 읽을 수 있었다. 1973년 5월 12일 진수 오빠가 히라보다 나를 화났다고 미안하지만 단편적인 글씨들이 퍼즐처럼 흩어져 있었다. 혜정은 숨이 막혔다. 진수라는 이름이 정말로 자신의 일기에 적혀 있었다. 그리고 히라와 관련된 무언가 불편한 일이 있었다는 것도. 갑자기 머릿속에 영상이 번쩍 스쳤다. 젊고 잘생긴 남자가 웃고 있다. 혜정아, 너를 만나고 나서 히라가 달라 보여. 남자의 손이 자신의 손을 잡는다. 히라는 착한 동생이고 너는 특별해. 아니야. 혜정은 고개를 저으며 기억을 밀어냈다. 하지만 이미 수문이 열린 것 같았다. 억눌러 두었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히라가 울고 있다. 언니, 진수 오빠는 원래 나를 좋아했는데 왜 언니한테만 관심을 보여요? 히라야,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야. 히라가 화를 내고 있다. 언니는 항상 그래요. 뭐든 다 가져가려고 해요. 혜정이 냉정하게 말한다. 내가 뭘 가져갔다고 그래? 히라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언니는 모르겠지만 오빠는 처음엔 정말 나를 좋아했어요. 언니가 끼어들기 전까지는. 혜정은 머리를 감쌌다. 기억이 선명해질수록 가슴이 아팠다. 자신이 정말로 히라의 연인을 빼앗았다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것도 의도적으로. 그날 밤 1973년 8월 15일 히라가 자신의 방문을 두드렸다. 언니, 이야기 좀 해요. 하지만 혜정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피곤해. 내일 하자. 히라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들렸다. 언니, 제발. 1시간 후 연기 냄새가 났다. 혜정이 방문을 열었을 때는 이미 거실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 히라가 웃고 있었다. 울음이 아니라 웃음이었다. 맞다. 히라는 웃고 있었어. 혜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50년간 꿈에서 본 희라는 항상 울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웃고 있었다. 그것도 섬뜩하고 차가운 웃음을. 언니, 이제 됐어요. 불길 속에서 희라가 말했다. 진수 오빠의 편지들, 언니와 찍은 사진들, 모든 증거를 다 태워버렸어요. 키라야, 뭐 하는 거야? 빨리 나와. 싫어요. 언니가 원하는 대로 해줬으니까 이제 언니도 대가를 치러야 해요. 혜정은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가는 것을 느꼈다. 희라는 단순히 질투에 눈이 멀어 불을 지른 것이 아니었다. 더 복잡하고 계획적인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다. 언니,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언니는 평생 나를 잊지 못할 거예요. 진수 오빠도 행복도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야 할 거예요. 그 순간 희라가 불길 속으로 사라졌다. 혜정은 구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는 집 전체가 무너진 후였다. 혜정은 깨달았다. 희라의 죽음은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니라 정교하게 계획된 복수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복수는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언니가 내 인생을 망쳤으니까 나도 언니 인생을 망쳐줄 거예요. 희라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울렸다. 혜정은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겪어온 모든 고통들, 손떨림, 목마름, 잠꼬대, 깨지는 소리에 대한 공포, 시간에 대한 강박, 이 모든 것이 희라의 저주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희라가 직접 나타났다는 것은 마지막 복수를 완성하려 한다는 의미였다. 키라야, 혜정이 어둠 속으로 속삭였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바람이 창문을 흔들며 대답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언니. 새벽 2시, 혜정은 손전등과 2개의 테이프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다. 50년간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영도구 신선동 3번지, 어린 시절을 보낸 집이 있던 자리. 평생 그 길을 피해 돌아다녔던 그녀였다. 버스를 타다가도 그 동네를 지나가면 눈을 감았고 택시를 탈 때는 일부러 다른 길로 가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희라야, 내가 간다. 혜정은 중얼거리며 걸음을 재촉했다. 손에 든 손전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50년 만에 마주하는 과거의 현장.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마지막 장. 첫 번째 가로등이 꺼졌다. 혜정이 그 아래를 지나가자 위에서 딸깍 소리와 함께 불이 꺼졌다.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며 계속 걸어가는데 2번째, 3번째 가로등도 차례대로 꺼져갔다. 뭐가? 혜정은 뒤를 돌아보았다. 자신이 지나온 길의 가로등들이 모두 어둠에 잠겨 있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뒤를 따라오면서 하나씩 불을 끄고 있는 것 같았다. 손목 시계를 보니 2시 15분이었다. 그런데 잠시 후 다시 보니 2시 14분이 되어 있었다. 혜정은 눈을 비비며 다시 시계를 확인했다. 2시 13분. 시간이 거꾸로 가고 있었다. 아니야, 착각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다. 희라가 자신을 과거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50년 전 그날 밤으로 신선동 골목길로 접어들자 익숙한 풍경이 나타났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좁은 골목, 구멍가게가 있던 모퉁이, 친구 집으로 향하던 비탈길. 하지만 이상했다. 50년이나 지났는데 모든 것이 그때 그대로였다. 새로 지어진 건물도 없어진 가게도 없었다. 마치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았다. 골목 어귀에서 혜정은 발걸음을 멈췄다. 저 앞에 보이는 빈터가 바로 자신과 희라가 살던 집이 있던 곳이었다. 50년간 그 누구도 그 땅에 집을 짓지 않았다고 들었다. 화재로 2사람이 죽었다는 흉흉한 소문 때문에. 2사람이 죽었다. 혜정은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사람들은 혜정도 그날 밤 죽었다고 생각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었다. 그날 밤 이후 혜정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희라의 저주에 묶여 살아온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으니까. 집터 앞에서 혜정은 잠시 멈춰섰다.
예전에는 하얀 담장과 빨간 기와지붕이 있던 자리에 이제는 잡초만 무성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불에 탄 잔해들이 아직도 여기저기 남아 있었다. 검게 그을린 기와 조각들, 녹슨 철근들, 그리고 저건 손전등 불빛이 비춘 곳에 뭔가 반짝이는 것이 있었다. 다가가서 보니 작은 금속 상자였다. 화재에도 녹지 않은 스테인리스 스틸 상자. 혜정은 그 상자를 기억했다. 히라가 비밀 물건들을 보관하던 상자였다.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또 다른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있었다. 세 번째 테이프. 이번에는 라벨에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다. 하지만 손때가 가장 많이 묻어있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혜정은 직감했다. 이 테이프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진실은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차가운 8월의 밤바람이 마치 50년 전 그날 밤의 바람과 똑같이. 혜정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고 잡초들이 바스락거렸다. 그때 귓가에 히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테이프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바람을 타고 오는 실제 목소리였다. 언니, 이제 네 차례야. 혜정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바람 소리와 잡초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히라야, 어디 있어? 혜정이 어둠 속으로 외쳤다. 그러자 대답이 돌아왔다. 언니가 오기를 50년째 기다리고 있었어. 목소리는 사방에서 들려왔다. 앞에서도, 뒤에서도, 옆에서도 마치 히라가 이 집터 전체에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았다. 혜정은 가방에서 작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다. 마지막 테이프를 들고 있는 손이 심하게 떨렸다. 이 테이프를 재생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다. 50년간의 거짓말도, 왜곡된 기억도, 그리고 자신의 삶도. 언니, 빨리 들어봐. 진짜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히라의 목소리가 더욱 선명해졌다. 혜정은 테이프를 플레이어에 넣었다. 손가락이 재생 버튼 위에서 머뭇거렸다. 하늘을 보니 별들조차 거꾸로 돌고 있는 것 같았다. 시간이 완전히 뒤바뀐 세계. 50년 전과 지금이 하나로 합쳐진 공간. 혜정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마지막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테이프에서 나온 것은 히라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젊고 떨리는, 하지만 분명히 자신의 목소리였다. 22살 혜정의 목소리가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흘러나왔다. 1973년 8월 15일 새벽 3시. 히라야, 네가 이 테이프를 듣고 있다면 미안하다. 혜정은 얼음처럼 굳어졌다. 이건 자신의 목소리였다. 분명히 자신이 녹음한 것이었다. 하지만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불은 사실 내가 낸 거야. 네가 잠들어 있을 때 네 방 옆에 있던 커튼에 일부러 담뱃불을 떨어뜨렸어. 아니야, 아니야. 혜정은 고개를 저으며 테이프를 멈추려 했다. 하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다.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진수 오빠가 너를 선택했을 때 나는 견딜 수가 없었어. 언닌 내가 모든 걸 가져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네가 더 사랑받는 거야? 혜정의 무릎이 꺾였다. 잡초 위에 주저앉으며 양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다. 억압했던, 지워버리려 했던 50년간 부정해온 그날 밤의 진실이. 너는 항상 착했어, 히라야. 나보다 예쁘고 나보다 순수하고 나보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지. 그래서 더 미웠어. 테이프 속 자신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고백을 이어갔다. 혜정은 이제 모든 것을 기억했다. 그날 밤 진수가 히라에게 프로포즈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분노와 질투를, 동생 방 앞에서 1시간 동안 서성이며 고민했던 것을, 그리고 마침내 내린 끔찍한 결정을.
처음엔 그냥 겁을 주려고 했어. 작은 불만 내서 너를 깨우고 그러면서 진수 오빠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어. 하지만 불이 너무 빨리 번졌어. 혜정은 그날 밤을 생생하게 떠올렸다. 히라의 방 커튼에 라이터 불을 갖다 댔을 때의 짜릿한 배신감을. 하지만 불은 예상보다 빠르게 번졌고 순식간에 방 전체로 퍼져나갔다. 너를 깨우려고 했어. 정말이야. 하지만 연기가 너무 심해서 그리고 네가 깨지 않아서 거짓말이야. 혜정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심장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진실을 말이다. 히라를 깨우려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다. 연기의 질식한 히라를 발견했을 때 잠깐이나마 이게 최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자신을. 미안해. 히라야, 나는 너무 이기적이었어. 네가 사라져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았어. 진수 오빠도 엄마 아빠의 사랑도 모든 게 내 것이 될 것 같았어. 테이프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22살 혜정의 울음소리였다. 하지만 네가 죽고 나니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졌어. 진수 오빠는 나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고 엄마 아빠는 나를 원망하고 있어. 모두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어. 혜정은 깨달았다. 자신이 50년간 괴로워한 이유를 히라의 저주가 아니라 자신의 죄책감이었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자신이었다. 이 테이프를 어디에 숨길지 모르겠어. 하지만 언젠가는 누군가 찾을 거야. 그때가 되면 모든 걸 끝내야 할 것 같아. 테이프가 멈췄다. 정막이 흘렀다. 혜정은 잡초 위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 50년간 참아온 눈물이 마침내 터져나왔다. 히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등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소리. 혜정은 고개를 들어 뒤를 돌아보았다. 거기에 히라가 서 있었다. 22세의 모습 그대로 하얀 원피스를 입고, 하지만 얼굴은 불에 타기 전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연기에 그을린 모습이었다. 오랜만이야, 언니. 히라가 미소를 지었다. 원망이 담긴 미소가 아니라 어딘지 모르게 평온한 미소였다. 히라야. 혜정은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히라가 천천히 다가왔다. 50년 동안 고생했지,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됐어. 히라가 혜정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네가 잊은 걸 내가 기억해 줄게, 언니. 히라의 손이 혜정의 뺨을 어루만졌다. 차갑고 부드러운 손길이었다. 이제 함께 가자. 50년 전 그날 밤으로. 혜정의 손목에 찬 시계가 마지막으로 한번 째깍거리더니 완전히 멈춰버렸다. 시침과 분침이 12시를 가리킨 채로 혜정은 마침내 평화를 느꼈다. 50년간 짊어져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다. 히라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두 자매는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오직 멈춰버린 시계와 3개의 카세트 테이프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집터에서 72세 노인의 시체를 발견했다.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는 것 같았다. 곁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 3개가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혜정과 히라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다. 50년 만에 마침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